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매니아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및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도 할 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차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삼성전자 1등 기업에 투자하자. 가치주와 성장주를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예전부터 삼성전자에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 투자를 했고 지금도 분할 매수로서 지금 현재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그나마 좀 안전하고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있죠. 괜히 불안하게 일명 잡주에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투자 지표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기 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치입니다. 10년치. 삼성전자 투자 지표 보면 ROE를 보시면은 상당히 나쁘진 않아요. ROE가 꾸준하게 높습니다. 이 ROE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나름대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ROE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 특히 18년도하고 17년도 순이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때가 그때 반도체 호황기 때문에 이때 삼성전자가 돈을 바짝 벌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잘 이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21년, 22년, 23년 정도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조지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또한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상당히 좋은 회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있어야지 이익이 없으면은 그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빚내가지고 적자나는 기업 샀다가 나중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상폐는 그러니까 결국 항상 손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금 흐름도 좋아야 합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거나 하면은 결국 대부분 분들이 부도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원활한 기업들을 유심히 보고 그리고 특히 투자 큰 손들은 현금 흐름을 유심히 본답니다.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유심히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이거는 이쪽 분야는 상당히 강하잖아요. D램과 낸드 플래시는 D램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42% 정도 먹고 있고 낸드 플래시도 삼성이 약 40% 육박한 부분을 포진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하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도 지금 보니까 도시바도 있고 하지만은 SK 하이닉스도 좀 많이 분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쪽 분야는 삼성이 1등이라는 거 1등 기업다운 변모를 보여준 게 메모리 반도체죠. 그리고 또 유심히 볼 게 있는데 삼성전자 큰 그 사업체를 보면은 크게 5가지로 나눈다 하는데 CIM, DS 부분하고 이제 하만을 이렇게 크게 부분별로 볼 수 있어요. 이 사업부별 매출액을 착 보면은 특히 이제 C는 가전 쪽에 많죠. 그리고 IM 스마트 모바일 쪽에 스마트폰 쪽에도 한 2조 굉장히 많죠.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DS 부분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크죠. 그리고 하만도 이제 점점점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부별 영업이익도 보십시오. 이익도 꾸준해요. 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IM 부분하고 DS 부분하고 예전에 삼성이 가전이 잘 됐죠. 가전이 좀 힘들어지니까 결국 스마트 모바일로 가죠. 스마트폰으로 가고 스마트폰이 또 안 되다 보니 또 약간 또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가 결국 이제 먹여 살리는 구조로 이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에서도 이제 결국 어디로 가겠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먹거리가. 이쪽 가서 먹거리를 먹어야지 삼성이 대대란 이익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보세요. 늘 강조하지만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TSMC가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TSMC는 이쪽에만 몰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약 53.9%, 한 54 정도는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약간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 보니까 대략 한 17일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16에서 17 정도. 앞으로 이 갭이 있어요. 이 갭이 한 30대 이상 돼요. 이 갭을 이제 어느 정도 삼성이 이제 충분하게 먹고 들어갈 거랍니다. 그래서 TSMC는 더 이상 포지션을 잡기는 힘들 겁니다. 내가 볼 때는 53 정도가 가장 많은 그 리미트가 아닐까. 그래서 TSMC는 한 50대가 가장 리미트인데 이 삼전이 이제 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한 30 정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30을 어느 정도 삼성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충분하게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TSMC는 앞으로 많이 뺏길 겁니다. 왜냐면은 삼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후발주자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래서 결국 이 1등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 30조 투자해가지고 지금 막 긴장이고 하고 있다는데 삼성 또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포지션을 뺏어 먹으려고 할 겁니다. 뺏어 먹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키는 것보다는 뺏어 오는 거, 이쪽 부분이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번 기대되는 사업이 파운드리 시장이에요. 글로벌 파운드리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세요. TSMC가 많죠. 그 다음에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 있고 UMC하고 SMIC인데 SMIC도 요즘 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힘들어하고 있고 결국 이제 쓸만한 기업들이 UMC하고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는데 이 업체는 과연 삼성만큼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겠는데 하여튼 삼성전자가 지금 이만한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뺏어오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한 30%까지는 금방 추격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따라오면 매출액은 상당히 늘어날 테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도 좀 많이 격차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단위가 지금 이게 약 10억 달러인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2022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인데 여기나 보면은 한 2천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천억 달러와 4천억 달러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크고 앞으로 좀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모리는 어느 정도 착권했으니까 이 부분을 결국 우리가 쟁취를 해서 먹어야 돼요. 삼성이요. 그 삼성도 지금 그래서 모든 연구들을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쟁취를 하자, 먹어야 한다. 그 생각으로 오직 그 일념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인재들 집중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삼성 굉장히 할 일이 많죠. 삼성이 하면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 기업이 왜 하겠습니까? 충분히 기술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삼성이 어느 정도 큰 이익을 내리라 봅니다. 그리고 증권사별 그 투자 적정 주가랑 투자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증권사들이 많아요. 현대차, 하이, KB, KTB 쭉 보면은 메리츠까지 상당히 많아요. 한 20여 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추정 일자들이 대부분 한 9월 정도를 봤어요. 적정 주가들이 대부분 7만원에서 이때 뭐 8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이제 돌파해버렸죠, 이제. 그래서 추정 주가 증감률도 좋죠. 어디는 갑자기 뜬금없이 33% 정도 올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10% 내외로 해가지고 증감을 올려서 적정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주가를 올리다 보니까 결국 그 주가에 맞게 삼성이 또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주가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작년에 잠시 영상을 봤는데 어느 애널리스트가 한 86,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연초에.
근데 곧바로 이 8만 주를 깨가지고 96,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800원까지. 충분하게 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삼성 슈팅하면은 겁나게 무섭습니다. 근데 한번 또 조정받으면 좀 시간이 걸릴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또 슈팅을 한다고요. 이 조정받고 약간 좀 흐름이 지겹고 답답할 때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기다리들 못하는 거죠. 기다림에 지치는 거죠. 이 기다림을 잘 버티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슈팅할 때 제대로 돼서 맛을 보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인베스팅닷컴에서 나온 건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뭐 좀 오르다가 다시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이렇게 하는 약간 사이클을 타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 TSMC나 애플은 거의 뭐 우상향을 했어요. 좀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TSMC하고 애플은 삼성에 대해서 고평가된 기업이죠. 고평가 기업이고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주가가 엄청 오르다 보니까 삼성은 그에 반해서 약간 주가가 좀 덜 오른 거죠. 결국은 삼성은 앞으로 이 기업들 못지않게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거죠.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좀 더 빛을 볼 것 같고 너무 고평가되면 사람들이 언젠간 이거 또 받습니다. 조정받습니다. 조정받으면은 그 사이에도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고 미리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GDP 관련해 가지고 봅시다. 현재 GDP 비율과 시가총액을 봤을 때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GDP 비해서 낮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뛰어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시가총액이 너무 커버리면은 GDP보다 결국 거품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 아니면은 의심 두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박스권에만 이렇게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저평가 많이 받지 않았냐 하는데 그만큼 이런 거품이 있고 거품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 거품이라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결국 뭐예요? 1등 기업이 해야 돼. 1등 기업.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고 과감하게 우수한 기업에 우리가 말 그대로 관심을 갖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매수를 해야죠.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를 해야 하는데 결국 이런 걸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말 그대로 급등주에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급등주 같은 거는 상당히 위험을 해요. 특히 또 이 소액 가지고 하는데 결국 좀 작전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작전 세력에 물려가지고 큰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너무 우리가 급등주에 목마를 필요 없고 그리고 너무 급등하는 주식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고수익에만 혈안이 있는데 결국 고수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좀 비록 수익이 작더라도 수익이 조금 작더라도 꾸준한 기업으로 가서 우리가 조금씩 수익을 늘리는 것이 더 오랫동안 벌 때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수익을 작게 벌지만은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우상향 되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슈퍼개미분들 많이 보잖아요. 난 슈퍼개미분들 좋은 얘기도 있지만 너무 슈퍼개미들의 말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 보면 간혹 급등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단타 치고 해가지고 돈 버신 분들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단타 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 피폐해집니다. 괜히 그런데 좀 연연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공부 지식이나 그런 나름대로 종목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하더라도 1등 기업이라는 확신을 갖고 꾸준하게 인내심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겸손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겸손하신 분들. 겸손한 사람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주식을 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점점 우상향해가지고 돈을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하다고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꾸준한 인내심을 갖고 겸손하신 분들이 항상 주식시장에서 들어가서 성공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비결 아닌 비결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항상 꾸준하게 주식도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때값잖아 일을 하루에 한 주씩이라도 꾸준하게 매수하면 좋아요. 매수하면은 이 매수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돈 투자하지 마시고 너무 처음부터 뭐 빚내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B2 결사 반대입니다. 그 용돈이나 자기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루에 한 주씩 아니면은 일주일 아니면은 한 달 분기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하게 삼성전자 하나씩 주워 모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처럼 본인 천만전자도 삼성전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이에 대한 팬이자 매니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1등 기업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타 기업도 좋은 기업지만 있지만은 그 에너지를 1등 기업에다 쏟아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함께 투자 잘해서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